자, 이제 수열의 극한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급수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할 텐데, 자, 개념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잠깐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급수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수열의 SN의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이 얘기는 이제 계속해서 더해 나가겠다는 뜻이야. 예를 들어 10번째 항까지 합, 100번째 항까지 합, 1000번째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항들을 다 계속 더해 나가겠다라는 의미라. 그래서 급수를 표현하는 표현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직관적인 가장 표현한 방법,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그러니까 얘를 보면은 이게 바로 급수고 계속 더해 나가겠다는 뜻인 거구나 라고 인지해 줄 필요가 있고요. 4개야 4개. 그러니까 이건 좀 적을 필요가 있을 거예요. 어디다가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급수 합이니까 뭐 21쪽 어디인가에다가 뭐 정리해 두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런 표현도 있고, 근데 이제 SN이라고 하는 이 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이 여기 무한대 지워져서 우리가 이제 수열의 K번장을 구하고 시그마를 씌워서 보통 합을 구하잖아. 그러니까 얘를 조금 더 풀었으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K 대신에 1, 2, 3, 4, 5, 6 해서 N까지 집어넣어 SN을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N을 무한대로 보내겠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이제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문제에서는 이런 표현을 잘 많이 씁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시그마의 정의가 원래 1부터 여기까지 숫자를 집어넣어 둬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가 무한대면 무한대 넣을 수 없잖아. 계속 넣어야 되지. 그래서 계속해서 수열을 더해 나가겠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좀 더 본질적인 표현,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땡 an 써주고 그 뒤에도 땡땡땡. 이거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분명히 급수를 나타내는 표현이야. 어떤 수열에 특정한 n번째 항까지 계산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도 계속 더해 나가겠다,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급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돼. 다 급수야. 아니 봐봐, 이해를 해봐. 다 같지 않아? SN에 n을 무한대로 보내겠다는 게 계속 더해 나가겠다는 거고, 그럼 SN하고 얘는 또 같은 얘기고,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에 어떻게 써있든 간에 이거를 보면 이게 바로 급수구나, 계속 더해 나가는 거구나. 그럼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은 사실은 이 표현을 쓰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어떤 표현을 제일 많이 쓰냐? 이 표현을 제일 많이 써. 단계적으로 첫 번째 1반항을 구하고, 그다음 두 번째 합을 구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n을 무한대로 보내고. 그래서 급수를 구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순서를 설명해 줄게. 첫 번째, AK를 구한다. AK를 구한다. 자, 두 번째, 그 AK에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라는 시그마를 씌워서 SN을 구한다. SN을 구한다.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바로 뭐냐면 N을 무한대로 보내서 그거의 극한을 조사를 한다. 자, 이게 바로 급수야. 근데 이 급수는 수렴하기가 되게 힘들어. 티끌모아 태산이란 말도 있잖아. 1도 계속 더하다 보면은 이게 무한대로 발산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적인 수열에 비해서 사실은 급수가 수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에 나중에 다 배우고 나면 결과적으로 급수는 2가지 중에 하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하나는 바로 뭐냐면 부분 분수를 이용하는 방법. 부분 분수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하는 분속골의 급수거나, 아니면 두 번째 뭐냐면 등비급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 자, 등비급수는 뒤에 좀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럼 일단 먼저 부분분수라는 게 뭐냐. 자, 우리가 이거는 특별히 어서 이제 배우는 데가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중요한 기술이죠. 두 개의 수 또는 식이 곱해져 있는 것 위에 뭔가 C가 올라가 있다 라고 하면 얘를 계산할 때 자, 분모에 곱해져 있는 두 놈의 차이로 나눠주면, 자,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을 쓸 수 있다. 이게 이제 바로 부분분수의 기본적인 원리지.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까? 야, x제곱 빼기 4분의 1을 간단히 하시오. 그럼 인수분해 할 때 추천이야. 항상 작은 걸 먼저 써주시고 큰 거를 나중에 써주신 다음에, 자, 둘의 차이가 4만큼 차이 나죠? 그래서 4로 나눠줘야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로 쓸 수 있다. 자, 이게 부분분수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부분분수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투차 대입을 하고 n을 무한대로 보내고 뭐 그런 일들을 이제 많이 하게 돼. 꼭 그런 건 아닌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쓰는 게 나중에 혹시 부호나 이런 부분에 좀
안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 둘의 차이라고 하는 걸 편하게 쓰기 위해서 사실은 A가 좀 작은 게 오면 좋죠. 의문 아닌데? 의문 아닌데.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급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뭐 급수의 합을 좀 구해보려고 하는데, 자, 볼까? 17번의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일단 좀 로그가 있어서 좀 마음에 들진 않아, 그지? 로그가 있어서 좀 마음에 들진 않는데, 야, 첫 번째 얼마냐? 로그 2의 2 얼마니? 1이죠. 그 다음에 로그 2의 루트 2는 얼마니?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2의 2분의 1이 튀어나가니까 2분의 1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야? 4분의 1이죠. 8분의 1이고. 아마 등비급수 개념을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은 바로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조금 더 순수하게 그냥 급수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접근해 볼게. 자, 급수의 합을 구하는 방법은 뭐래서? 첫 번째, 일반항을 구한다 했는데, 그럼 여기서의 일반항 AK는 바로 뭐가 되냐면 2분의 1의 K 빼기 1승이니 초항은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되겠어? 그럼 두 번째 단계 뭐 하냐? SN을 계산해야 돼. 자, n번째 한가지 합을 구하기 위하여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2분의 1의 K 빼기 1승을 계산해주면 자 등비수열 합공식에 의해서 1 곱하기 네가 자꾸만 2분의 1을 곱하고 있는데 그 항의 개수가 몇 개가 된다? n개가 된다. 요게 되겠죠? n번째 항. 이거 얼마야? 2분의 1이지? 그럼 2분의 1로 나누라는 얘기는 2를 곱하라는 뜻이야. 그래서 식은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단계. 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때? 요거 사라지니? 사라지니? 그래서 그 값은 얼마로 수렴한다? 2로 수렴한다. 자, 이게 기본적인 급수를 구하는 패턴이야. 일반항을 구하고 시그마를 씌워서 합을 구하고 마지막에 n을 무한대로 보내고. 그러니까 사실 n을 무한대로 보내기 전까지는 다 수투지. 합 구하고 하는 건 다 수투고 마지막에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건 전체 풀이 과정 중에 정말 10%도 안 되는 미세한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무한급수입니다. 급수라고도 하고 무한급수라고도 하고 해. 전 교육과정까지는 무한급수라고 했는데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그냥 급수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급수나 무한급수나 큰 차이는 없는 거로 보면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급수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18번 유형부터 바로 뭘 사용하냐? 부분분수를 이용한 문제가 좀 나오거든. 그래서 나머지 문제는 네가 좀 해보고 선생님이 18번에 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 거야. 18번에 5번.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로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 자, 거기 그 숫자의 약수의 개수 몇 개니?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야? 자, 소인수분해를 통해서 우리 또 어제 확통 때도 했었죠, 그죠? 약수의 개수를 우리가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었는데, 자, 소인수분해된 지수식 위에 1을 더해서 곱해주면, 자, 3의 n승 곱하기 5의 n 더하기 1승의 약수의 개수는 여기다 1을 더한 n 더하기 1과 그 다음 여기다 1을 더한 뭐가 되냐면 n 더하기 2. 그 곱을 우리가 바로 뭐라 할 수 있냐면 an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게 그거의 역수의 합을 지금 현재 구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바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네가 지금 방금 구한 n 더하기 1에 n 더하기 2분의 1이 되는구나. 자, 보자. 분모에 곱해져 있는 두 놈의 차이가 1만큼 차이 나니까 나눌 필요는 굳이 없고, 작은 게 먼저 왔지? 그럼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이다. 자, 이제 합을 구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추체 대입이라는 걸 하지. 근데 기억나나 모르겠지만 얘를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대입하면 잘 안 보여, 규칙이. 그래서 밑에 쪽으로 세로 방향으로 대입해주는 걸 추천을 한다. 그럼 n 대신에 1 대입하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n 대신에 2 대입하면 3분의 1 빼기 4분의 1, n 대신에 3 대입하면 4분의 1 빼기 5분의 1. 그래서 n을 대입해주면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그래서 얘를 샥 더하면 사라지죠.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1. 자, 이런 맥락으로 사라지고 결과대로 남는 건 누가 남게 된다? 얘가 남게 되게 된다. 그래서 2단계 SN을 계산을 했는데요. 2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이 바로 SN이 되게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죠. 내 벽을 때리고 그래. 날파리가. 자,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사라지죠. 정답은 2분의 1. 그러니까 그 큰 개념은 진짜 이만큼 들어가는 거야. 이해가 되겠니?
자, 일반항을 구하고 시그마 씌워서 SN 구하고 그 다음 마지막 N 무한대로 보내서 극항 구하고. 근데 하나만 물어볼게. 야, 18번에 2번에 N번째 항이 뭘까? 18번에 참고만 할게. 18번에 2번에 N번째 항만 생각해볼까? 다 계산하지 않고. 야, 분자 봐봐. 1, 2, 3, 4래. N번째는 N이겠지? 그지 않겠냐? 그 밑에 봐봐. 1, 3, 7, 13의 규칙 알겠어? 1, 3, 7, 13의 규칙 알겠어? 이거 좀 어려운데? 1, 3, 7, 3이 지금 이게 1 곱하기 3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일반항을 찾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죠? 그냥 바로 각각을 부분수로 분리하는 게 좋을 거야. 첫 번째는 분모에 곱해져 있는 차이가 2니까 2로 나눠야겠지. 근데 두 번째 항은 분모에 곱해진 두 놈의 차이가 4니까 4로 나눠야겠지. 근데 위에 2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앞으로 2분의 1만 나가겠지. 내가 지금 하는 게 보이니? 세 번째 항 봐봐. 분모에 곱해진 두 놈의 차이가 6이지? 그럼 6으로 나눠야 되잖아. 근데 위에 3이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2로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분수로 다 계산할 수 있다. 되겠냐? 자, 그래서 이렇게 부분분수를 이용한 급수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했어. 자, 19번의 유형의 문제가 꼴랑 하나죠. 근데 여기가 조금 중요한 주제여서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여긴 개념이 약간 좀 들어가니까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해. 정리할 것도 좀 있을 거야. 자, 수열의 수렴 발산과 급수의 수렴 발산은 과연 어떠한 관계에 있게 되느냐를 얘기해 보려고 해. 물론 구해봐도 될 텐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특글모와 태산이야. 야, 1도 계속 더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 발산을 하게 돼. 1을 무한개만큼 더하면 그것도 무한히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 중에 이거야. 뒤에 계속 또 반복이 될 거야. 잘 들어. 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an이 수렴한다는 얘기는 자, 어떤 수열의 계속된 합을 구했는데 그것이 발산하지 않고 어떤 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바로 뭘 의미하게 되느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이 0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내가 얘를 계속 더하는데 그것이 수렴했다는 얘기는 그 더하는 양이 점점 작아져야 된다는 얘기거든. 이해돼? 그러니까 이미 수렴을 했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라고? 수열이 0이 되게 된다. 근데 주의할 건 이거의 역은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자, 수열의 극한값이 0이 된다 해서 무조건 급수가 수렴하는 건 아니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여기 지금 다 그 얘들이 사실 나와 있는 거야. 성립할 수 있을까요? 그냥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자, 그러면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되는지를 떠나서 일단 니네가 기억해 두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 급수가 수렴한다는 얘기는 그 안에 들어있는 극한은 0이 되게 된다는 거. 야, 여기에 어차피 이제 바로 오른쪽에 있는 급수와 수열의 극한 사이의 관계도 다 같은 맥락이니까 같이 설명할게. 야, 예를 들어서 이거 대부분 틀리더라고. 니네도 아마 틀릴걸? 야, 봐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an 빼기 3의 급수를 구했더니 2가 됐대. 자, 그럴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은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3. 3이야. 애들이 넘기고 싶어 해. 그럼 극한이면 얘를 넘겨서 오라 하면 돼. 근데 중요한 건 이 대상을 계속 야, 우리 수학에선 보통 쓸데없는 조건이 안 주어지지. 주어진 조건 다 쓰지. 근데 이 문제가 좀 그래. 이를 안 써. 이걸 안 쓴다고. 근데 니네가 좀 이상한 거야. 이걸 왠지 쓰고 싶은 거지. 그래서 오라고 넘기는 경우 많은데 아니야. 이거를 계속 더해서 발산하지 않고 수렴했다는 얘기는 얘가 점점 0이 되려 했다는 얘기고 an의 극한이 3이 되게 된다.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애들이 많이 실수를 해요. 자, 이 내용까지도 일단 적어봐. 자, 그 다음에 이제 19-1번 문제를 풀 텐데 자, 저 노란색 저기에서 흰색으로 갈 때는 항상 항상 성립하는 거야. 그 핑크색은 성립할 그치? 성립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성립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래서 그냥 뭐 그거에 대한 간단한 예를 든 거야. 이렇게 될 때 이거 이해할 수 있겠냐? 잘 이해해야 돼. 알겠지?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얘기를 하면 이런 경우도 나온단 말이야. 리미트 n이 아니. 예를 들어 만약에 니네가 좀 감 잡은 것 같아서 아예 미리 다 얘기를 해보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가 되는데 예를 들어 an 빼기 en 플러스 1분의 n의 급수가 얘가 5다. 그럼 이거 an 극한값 얼마겠냐 얘는? 이건 an 극한값 얼마겠냐? 2분의 1이겠지? 봐봐. 또 얘 계속 더하는데 수렴하면 얘가 점점 0이 돼야 되는데 얘가 점점 2분의 1이니까 그럼 얘가 2분의 1이 돼야 전체가 0이 될 수 있겠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거의 극한값이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되게 된다. 요게 좀 약간 뭐 응용된 버전이라 보면 돼. 뭐 더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자. 더 해봐? 하나만 더? 아니 뭐 크게 그건 아니니까 그 하나만 더 들어. 예원이가 하지 말래지만 자 n이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그럼 n 곱하기 an에 더하기 n 플러스 1분의 n제곱의 급수가 5래. 자 그럼 이건 an의 극한이 과연 얼마일까? 또 생각을 해보면 얘가 점점 뭐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된다. 이게 핵심이지. 다시 봐. 어떠한 수열을 계속해서 더해 나갔는데 그것이 발산하지 않고 수렴했다는 얘기는 얘가 점점 0이 된다는 얘기지. 근데 n은 0이 아니니까 자연수니까 양변을 n으로 나눠서 이거 큰 게 봐.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거의 극한이 0이라는 거야. 그 양변을 an으로 나누면 an 더하기 뭐가 돼? n제곱 더하기 n분의 n제곱의 극한이 0이 된다는 뜻이거든. 이거의 극한이 0이 된다는 뜻이거든. 근데 이게 극한이 얼마야? 1이죠. 이거 극한 1이잖아. 그잖아. 그 얘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지.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극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급수가 수렴하기 위해선 그 안에 있는 놈이 0이 되려 한다.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주제다. 자, 문제는 한 문제인데 내용 설명할 게 많죠, 그죠? 그래서 한번 봐봐. 이제 풀 거야, 19번은 1번. 근데 저 괄호 안에 있는데도 양변을 n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것도 뭐 원칙상으로는 뭐 치환을 하거나 해야 될 거야. bn이라 해놓고 뭐 하면 되긴 되는데. 난 그렇게 하길 바래. 처음이니까 그렇게 하고. 근데 이거 질 뻔했어. 중요한 거랬는데. 자, 그러면 이제 19번에 이게 찍찍이가 안 붙었어. 당연히 붙어 따라올 거라 생각을 했지. 재밌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니네 대우 명제 우리 얼마 전에 배웠잖아. 그럼 이거의 대우는 뭘까? an이 0에 수렴하지 않으면 급수는 발산한다는 얘기야. 다시 뭔 얘기냐면 방금 했었던 거의 대우 명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an의 극한값이 0이 아니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an은 발산한다. 그럼 이것도 참이지. 항상 참인 거야. 대우 명제 참이라 했잖아. 이러다 써보는 거야. 되겠어? 근데 얘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야. 왜냐면 기억 볼까? 야, 기억해 보니까 1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5분의 3 더하기 7분의 4 더하기 띵띵띵띵띵띵띵띵 급수니? 급수니? 급수야? 뭘 보고? 더하기 땡땡땡을 보고 급수인 걸 판단해야 된다 그랬어. 그지? 그러면 우리 이거 구할 때 어떤 순서대로 한다 그랬어? 1번은 구하고 SN 구하고 무한대 보내고 한댔잖아. 그럼 시킨 대로 해. 첫 번째 AN 구해볼까 그냥? 그럼 이거 혹시 2N 더하기 1분의 N인 거 좀 알겠냐? 빼기야? 어우 예리한 놈들. 자, 빼기 1이죠. 요게 이제 AN이고 자연스럽지. 일부러 그런 것처럼 그지? 자, 2N 빼기 1분의 N이지? 그럼 이거의 급수를 구해볼까? 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2N 빼기 1분의 N을 하는데 자, 참고로 저거 합 구할 수 없어. 분수 형태 합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지 않아요. 야, 근데 생각해봐. 야, 중요한 거다. 이거 극한값 얼마야? 2분의 1이지. 그럼 이거 발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야, 되게 중요한 거 설명한 거야. 이게 n값이 커짐에 따라 점점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는 그 2분의 1을 계속 더하겠다는 뜻이잖아. 이 안에 들어있는 이놈의 극한값이 0이 아니면 그 급수는 무조건 발생한다고. 얘가 지금 극한값이 0이 아니잖아. 그지? 극한값이 0이 아닌 걸 계속 더해? 그럼 이거 무한대로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합을 구할 수 없지만 얘는 뭐가 된다? 바로 발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표정들이 좀 이해가 안 된 표정들이야. 자, 수열의 급수가 수렴한다는 얘기는 극한값이 0이 된다는 얘기고, 그럼 그거에 대한 대우 명제. 자, 이 안에 들어있는 수열의 극한값이 0이 아니면, 그럼 0이 아닌 무언가를 계속 더하겠다는 뜻이니까 그럼 발산을 할 수밖에 없겠지. 티끌모아 태산돼서. 이해하겠어? 자,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이놈의 극한값이 0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발산한다고, 저 급수는. 볼 것도 없이. 그러면 수렴하는 급수? 일단 기억은 탈락. 발산하니까. 되겠어? 자, 이제 니은 볼까요? 자, 니은을 보니까 1, 그 다음에 1 더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1 더하기 2 더하기 3분의 1. 그래서 이거의 n번째 항은 충분히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에서 n분의 1이 바로 이 수열의 n번째 항이구나라는 걸 추론할 수 있고, 그럼 분모가 1부터 n까지 합이니까 얘를 간단히 하면, 자, 2분의 n의 n 플러스 1 분의 1이고, 아직 합구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반항 구하는 과정이지. 그래서 정리해주면 n 플러스 1분의 2 부분분수로 찢어주면 2배의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 일반항밖에 안 한 거지. 자, n 대신에 1 대입해. 추차 대입해볼게. 자, n 대신에 1 대입하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이고, 그 다음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고, 그 다음 3분의 1 빼기 4분의 1이고, 홀라 해서 마지막이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인데, 그럼 없어지고 요거 두 개 남는데 n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없어지지? 그럼 남는 건 얘만 남네? 그래서 곱하기 2한 왼발산? 수렴하지. 2로 수렴하죠. 그냥 수렴한다는 거야. 수렴하는구나. 자, 우리 나중에 좀 정리를 할 텐데, 일단은 이 친구는 발산을 했고, 그죠? 그럼 누구는 수렴을 했냐면,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누구는 n 곱하기 n 플러스 1의 1분의 2인 경우는 얘는 얼마로? 2로 그 급수가 수렴을 했다. 걔는 발산을 했고, 얘의 계속된 합은 2로 수렴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호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디귿 볼까요? 자, 디귿은 일반항 내가 바로 써봐도 되겠어? 일반항 이렇게 되나? 자, a는요, 이번엔 실수 안 할게. 자, 루트 n 플러스 루트 n 더하기 2분의 1이네요. 괜찮을까? 일반항? 앞에 숫자 봐봐. 1, 2, 3, 4니까 n이겠고, 그 다음 3, 4, 5, 6이니까 n 더하기 2겠지. 유리화 할게. 자, 유리화를 하면 여기 할까? 자, 근데 유리화 할 때 이걸 먼저 쓰는 게 좋긴 좋은데, 그지? 왜냐면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 빼면 되니까 순서 바꾼 다음에 유리화 할게. 그러면 2분의 누가 되냐면 루트 n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n이 됩니다. 유리화를 한 거다. 알겠냐? 자, 이제 또 마찬가지로 SN을 구하기 위해서 추차 대입을 해야 돼. 간다. 2분의 1 빼자. 앞으로 2분의 1 빼고 여기다가 n 대신에 1, 2, 3, 4 집어넣어 보자. 그럼 루트 3 빼기 루트 1이고, 루트 4 빼기 루트 2고, 그 다음 루트 5 빼기 루트 3이고, 그 다음 루트 6 빼기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뭐가 남냐면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 마이너스 1,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루트 n 더하기 2에 마이너스 루트 n으로 끝나겠죠. 쭉 대입을 한 거야. 중간엔 좀 생략을 한 거고. 야, 사라지는 거 잘 봐. 번호가 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얘랑 사라지지. 그 다음 얘랑 이 밑에 있는 놈이 사라지겠지. 그럼 결과로 남는 게 요거 두 개 남고, 사라지다 보면 여기도 이게 앞에 두 개가 남아. 이렇게 없어지니까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그래서 SN을 조사해 봤네. 자, 얘를 통해서 SN을 조사해 봤더니 루트의 n 더하기 2 플러스 루트의 n 더하기 1 빼기 1 빼기 루트 1. 자, 이거 n 무한대로 보내면 수렴해 발산해. 발산하지? 야, 나온 거야 지금. 그 아까 봤던 발레가 어딨어? 야, 이거 an n 무한대로 보내면 0이지. 근데 급수는 어때? 발산할 수 있지. 그래서 극한이 수렴한다 해서 0이 된다 해서 무조건 수열이 급수가 수렴하는 건 아니라고.
발산하는 얘라고. 아까 왜 위로 올라가는 거 안 된다 했잖아, 그지? 그거에 대한 반례가 되는 거라고. AN이 0임에도 불구하고 SN이 발산할 수밖에 없는 얘를 보여준 거야. 되겠니? 그래. 자, 그래서 19-1번 문제. 상당히 뭐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설명했지만, 리미트 AN이 0이어야지. 그러니까 0이어도 발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0이 아니면 볼 것도 없이 발산이고, A인이 0이 됨에도 불구하고 발산하는 놈이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니네가 이런 걸 좀 좋아하나? 아, 이거 어떻게 해? 왠지 예원이가 원하는 건 이거 같아. 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n이 수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an이 발산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발산하는 거고. 뭐 이런 걸 원하는 거냐? 그래. 이제 척하면 척이야, 그지? 표정 보면 아, 제가 이걸 원하는 거구나. 이걸 원하는 표정이었었다. 자, 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까다롭다는 거야, 그지? 그지? AN이 0이 안 되면 거들떠 보지도 마. 그냥 버리면 되는 거고. AN의 극한이 0인 경우도 조사해서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이제 급수의 중요한 주제다. 그러니까 넘어가서 이제 이미 선생님이 비슷한 문제를 풀었는데, 자, 20번에 4번 문제 볼까? 자, 수능에 나온 문제래. 근데 이미 우리가 수능에 나온 문제를 아까 했던 문제랑 너무 비슷해서 좀 민망하지만,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이미 이게 있었었나 봐. n 곱하기 an 마이너스 2n 플러스 1에, 그러니까 이번엔 치환해서 해볼게. 조금 더 논리적으로 치환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이거의 급수가 3이래. 자, 봐봐. 얘의 합이 수렴했다는 얘기는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점점 0이 되려 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내가 n 곱하기 an 마이너스, 자, 2n 플러스 1분의 n제곱 더하기 1이라는 놈을 bn이라고 치환하게 되면, 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누가 bn의 극한이 0이구나. 그러니까 요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내가 얘를 궁금한 게 지금 현재 an이니까 넘기고 나누려고 해. 자, 그러면 이거 이렇게 정리 가능한가요? an이 어떻게 정리 가능하냐면 얘 넘어가고 n으로 나누는 거지. 그러면 n분의 bn 넘어가고 n으로 나누면 뭐가 되냐면 더하기로 넘어가서, 자, 2n제곱 더하기 n분의, 자, n제곱 더하기 1. 자, 이게 바로 지금 내가 an을 정리한 거야.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여기도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2분의 1로 수렴하고, 근데 bn이 0인데 0이 아니어도 사실은 n으로 나누면 0이 되는데 이미 0인 놈을 또 잔인하게 2번 나눈 거예요. 그지? 한번 n을 또 나눴으니까 그 얘는 확실하게 0으로 수렴하겠다. 그래서 전체적인 극한값은 2분의 1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되겠지? 그래서 아까 우리가 뭐 논리적이지 않게 그냥 이렇게 했는데 논리적으로 설명하자면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다. 되겠니? 자, 그리고 21번이랑 22번이 좀 어려워서 이건 안 할 건데, 솔직히 21번은 좀 어려운 거고 22번은 니네가 귀납적으로, 이게 점화식이거든? 니네가 솔직히 점화식만 잘 풀면 이거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거 하나 설명하려면 점화식을 한 20분 설명해야 되거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는 일단 21번하고 22번은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죠? 당연하지. 겁나 열심히 자세히 할 거지. 야, 조만간인데? 다음 시간에 이제 수열의 합하고 아마 내가 볼 때는 나갈 것 같은데, 점화식. 그러니까 점화식이 니네가 아마 니네 별로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있을 거야. 점화식이라는 게 생긴 게 다 비슷비슷 해가지고, 그지?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던 4대 점화식이라는 게 있어. 시험에 이제 지금 현재 교육과정이 바라는 건 그렇게 많지 않거든. 그 외에 기타 등등은 이제 그건데 4대 점화식만 잘 기억해두면, 또 선생님 편법도 다 설명했는데 아마 기억이 잘 날라나 모르겠지만, 응? 아, 점화식이 뭔지 기억 안 나? 그러니까 거기
그거야. 몇 번처럼 생긴 거냐면 22번에 1번에 지금 급수 말고 첫 번째 항이 얼마고 뭐 이렇게 나와 있지, 식이. 그걸 가지고 일반항 구하는 거야. 이걸 가지고 일반항을 구하는 거야. 2로 나누는 거 아니야. 이거 묶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뭐 아니 방법이 되게 많아서 이거는 푸는 방법 한 5가지 내가 얘기했어. 5가지. 얘기하자면. 근데 이제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할 건 딱 학교 선생님이 좋아하는 풀이랑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얍삽하게 구하는 거라고 2개만 알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점화식 할 때, 수투할 때 좀 설명할 거고, 그래서 나는 점화식에 좀 자신 있다 한 사람은 풀어도 되는데 아닌 사람은 그냥 건들지 않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겁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등비급수라는 내용을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해요. 자, 급수의 이제 2번째 주제고, 그래서 오늘은 아마 여기 있는까지 아마 진행이 될 텐데, 자, 등비급수의 합, 그러면 어차피 22번에 2번을 안 풀 거면, 22번에 2번을 안 풀 거면 그 풀이 공간에 적든 뭐 그 밑에 적든 상관없는데, 그럼 등비급수에 대한 개념 설명을 할게. 자, 등비급수라 함은 등비 수열을 계속 더해 나가는 거야. 급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 더해 나가는 건데 등비급수면 그러면 등비 수열을 계속 더해 나가겠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등비급수를 기호로 표현하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a 곱하기 r의 n-1승 이렇게 되죠. 등비급수. 자, 아예 수렴 조건까지 다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 우리가 어차피 해야 되는 건 수렴 조건도 뒤에 하긴 해야 되거든. 수렴 조건까지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 야, 아까 얘기했지만 등비급수고 자시고 얘가 0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수렴할 수가 없다 했지? 그래서 이 등비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인 i의 초항이 0이 되거나, 근데 이거는 좀 잘 안 나오니까 논리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지만 뭐 거의 중요한 건 아니고, 실제 공비가 어때야 되냐? 마이너스 1과 1 사이 있어야 돼. 근데 내가 극한은 공비가 1인 거 봐줬거든? 근데 이건 못 봐줘. 공비가 1이면 계속 똑같은 거 더하면 특글모아 태산이야. 안 돼. 알겠지? 그래서 극한에서는 R에 1이 붙는데, 근데 급수는 R이 1인 거를 허락하지 않아. 그럼 큰일 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등비수열이든 뭐든 간에 왜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고 합을 구하고 n을 무한대로 보낸다 했으니까, 그럼 등비설의 합공식을 생각할게. 이건 계속 무한대로 더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등비설 합공식 생각해보면 초항으로 출발해. 그냥 r 빼기 1에 r 빼기 1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n승 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뭐 분모문자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런 식을 사용하기도 하죠. 1-r 1-r의 n제곱이다 이렇게 설명하지. 그럼 생각해봐. 이렇게 초항이 0이 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비의 절대값 실보다 작은 경우는, 그럼 여기는 이 친구가 사라지나? 그럼 a가 위로 싹 올라가서 이게 우리가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될 등비, 급수, 공식. 무엇으로 시작하고 공비가 뭔지만 알면 중간 가정사 생략하고 그 합을 바로 계산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치? 공비가 이렇게 마이너스 1과 1 사이 있을 때.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면, 초간단하게 예를 들면, 예를 들어 12 더하기 3 더하기 4분의 3 더하기 16분의 3처럼 어때? 12로 시작하는데 계속 4분의 1을 곱하고 있냐?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일반항 구하고 합 구하고 무한대 분해를 했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이제는. 아, 내가 뭘로 시작해? 12로 시작하는데 선생님이 자꾸만 4분의 1을 곱하고 있군요. 끝! 그럼 번분수만 좀 처리해줄까? 이거 얼마야? 4분의 3이지? 그럼 4분의 3으로 나누란 얘기는 그 역수인 3분의 4를 곱하란 뜻이니까 약분하고 계산하면 얘는 16에 수렴하는구나. 얘네들을 계속 더해가면, 예를 들어 만약에 이런 느낌인 거야. 비커가 있었어. 처음에 12리터 넣고 그 다음 3리터 넣고 그 다음 이렇게 물을 넣으면 그 눈금이 점점 16에 가까워지는구나. 이런 느낌이죠. 이게 바로 등비급수라고. 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건 뭐다? 뭘로 시작하냐? 뭘 곱하느냐? 그것만 판단해 주면 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또 기본적인 문제 풀어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 아, 이런 얘기구나. 초항 공비만 알면 되는 거구나. 자, 그럼 밑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선생님은 23번의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 23번에 3번. 분모가 항이 하나죠?
분모가 항이 하나면 얘를 따로따로 정리해서 쓰는 게 가능하다. 아, 선풍기가 더 추워? 그 오른쪽 거 좀 당겨봐. 세게 당겨야 돼. 그렇지. 잘했어. 자, 봅시다. 23번에 3번에 분모의 항이 지금 하나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쓰는 게 가능해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뭐라고 쓰냐면 6의 n승, 그 다음 위에는 이제 5의 n 더하기 2승이 있던 거고, 자 6의 n승, 그 다음 여기 이제 4의 n 더하기 2승이 있단 말이지. 야, 시그마 덧셈 뺄셈 전개 가능하지? 또 극한 덧셈 뺄셈 전개 가능하지? 그래서 급수도 덧셈 뺄셈 전개 가능해? 곱셈은 안 돼. 시그마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그마하고 리미트가 공시에 갖고 있는 성질이지. 덧셈하고 이렇게 실수 튀어나가고 하는 정도만 할 수 있어서 일단 그러면 이렇게 전개가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좀 귀찮은 일이지만 친절하게 써주는 거야. 이제 우리가 개념 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 6의 n승분의 5의 n 플러스 2승에서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자, 6의 n승분의 4의 n 더하기 2승. 자, 이제 바로 갈게. 등비 수열임을 확인할 수 있어? 미지수가 지수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등비수인 걸 알 수 있고, 그럼 그것들을 계속 더해 나가는 등비 급수는 우리가 저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니까, 자, 실제로 n 대신에 1을 집어넣어 보면 초항이 6분의 125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냐? 근데 이거 n 대신에 1, 2, 3 넣을 때마다 분모는 점점점 6을 곱하고 분자는 점점 5를 곱하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공비를 6분의 5로 보면 되겠다. 자, 다시 이시 n이 점점 증가하면 밑은 6을 곱하고 위에는 5를 곱하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죠? 초항이 6분의 125. 그치, 초항은 6분의 125. 1 넣었을 때 6분의 5의 3승 125고, 근데 공비는 6분의 5란 말이지. 그럼 뒤에 있는 친구도 볼까? n 대신에 1 대입하면 얼마야? 6분의 n 대신에 1 넣으면 4의 3승 64냐? 네. 얘는 공비를 뭐로 보면 돼? 3분의 2. 그러니까 6분의 4이자 3분의 2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공비는 이제 6분의 4다. 일단 이렇게 정리해 놓고, 그럼 이제 번분수 계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산수 계산 내가 해야 되나? 이 6분의 1이죠? 6분의 1로 나누라는 얘기는 6을 곱하라는 얘기니까 앞에 있는 항은 125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 얼마랬지? 3분의 2를 빼고 3분의 1이지? 3분의 1로 나누라는 얘기는 3을 곱하라는 얘기가 3을 곱하고 약분하면 32가 되겠네요. 그래서 산수 계산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답 나온다. 그러니까 등비급수가 오히려 더 간단하지. 자, 근데 니네가 아마 이따 문제 풀라 그러면 못 풀 문제가 23번에 7번. 자, 평가원의 어떤 문제인데 지금도 내신에 정말 많이 나올 정도로 아주 유명한 문제죠. 근데 이거 설명하려면 사실은 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에 대해서 이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야, 5제곱근, 6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좀만 할게. 이거는 좀 니네가 안 하면 100% 못 풀기 때문에 조금 다른 내용이 설명이 좀 많이 들어가도 이 문제는 좀 설명을 할게. A의 n제곱근이라는 얘기는 n번을 곱해서 A가 되는 이 방정식의 해를 의미하게 돼. 뭐 더 이상의 덜의 의미도 없어. 그냥 딱 이거야. A의 n제곱근, n번 곱해서 A가 되는 이 방정식의 해. 기본적으로 n개입니다. n차 방정식이니까 n개입니다. 실수, 허수 다 포함하면 n개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그 중에 실근의 개수는 n이 홀수냐 짝수냐 A가 어떤 부호를 갖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 A의 n제곱근의 실근의 개수는 뭐에 따라 달라지게 되냐? n이 홀수냐 n이 짝수냐, 그 대상 숫자 A의 부호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결론을 얘기하자면 n값이 홀수면 무조건 한 개고, n값이 짝수인 경우는 그 개수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리하자면, 예를 들어 이거지 뭐. 예를 들어 x제곱 4야. 풀마이 2개 있잖아. 뭐 그런 거야. 어? 되겠어? 근데 예를 들어 얘는 뭐야? 야, x제곱이 0이야. 이런 거야. 하나밖에 없잖아. 0 하나밖에. 걔는 뭐야? 자, x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야. 없어. 그런 건 실근의 개수가. 뭐 이런 느낌이라 보면 되고.
자, n값이 홀수인 경우는 왜 무조건 한 개냐? 자, 좀 정리가 됐으면 선생님이 좀 다른 관점으로 보자면, 야, 니네 y는 x 3승의 그래프를 그리잖아? 대입을 통해서. 그럼 그림의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 그래서 그 방정식의 근에게 쓰는 대상 숫자의 부호에 상관없이 무조건 한 개가 될 수밖에 없겠지. 이해가 돼? 이렇게 기억해두는 게 제일 낫다. 알겠냐? 자, 그래서 근에게 쓰니 이렇게 결정이 되는구나. 요건 좀 이해가 되지? 그래도 지수에서 우리가 또 많이 다루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상식이고 배가 갑자기 왜 아프지? 자, 속도를 좀 높여야 될 것 같아. 배야, 배야. 아니, 나 뭐 몇 개 안 남았어? 아, 진짜. 자,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현재 궁금한 건 바로 뭐냐면 아니야. 그렇게 급한 정도는 아니야. 니네가 선생님이 지금 아니야,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니, 괜찮아. 자, 봐봐. 가만히 있어. 자, 마이너스 3의 n 빼기 1승에 n 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를 an이라 하겠대. 니 나중에 이제 2학년 올라가서 문제 풀다 보면 아마 이 문제 되게 많이 보게 될 거야. 그때 아마 생각날 거야. 아, 맞아. 그때 그 선생님이 이거 풀어주면서 배가 아프다 했는데. 자, 근데 이 문제가 궁금한 건 바로 뭐냐면 시그마 n이 3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2의 n승분의 an을 구해달래. 야,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내 말 들어봐. 야, 그럼 a3부터 필요한 거지? a3, a4, a5, a6 이런 걸 구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번 구해보자고. n 대신에 3 대입하잖아.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3의 제곱에 세 제곱근이거든? 그냥 아까겠지만 홀수 제곱근은 무조건 몇 개다? 한 개야, 한 개. 세 제곱근, 다섯 제곱근, 일곱 제곱근 이런 건 무조건 한 개라고. 실수인 것의 개수가. 그러면 이 얘기는 바로 A3의 결과가 얼마가 된다? 1이 되게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한 개니까. 그 개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해가 되나요? 그럼 이제 n 대신에 4를 할 텐데 참사야, 참사. A-3의 3승에 4제곱근이야. 자, 우리가 짝수 제곱근 같은 경우는 대상 숫자의 부호가 되게 중요한데 대상 숫자의 부호가 음수야. 음수인데 짝수 제곱근이야. 몇 개야? 빵 개야. 없다고. 대상 숫자가 음수인데 4번을 곱해서 이렇게 음수가 되는 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실수는. 좀 방금 한 얘기가 좀 어렵나? 자, 그러면은 A4에는 얼마? 0이 되겠죠? 그럼 n 대신에 5 넣어볼까? n 대신에 5 넣으면 마이너스 3의 4사승에 5제곱근이거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홀수 제곱근은 무조건 한 개니까 그럼 이게 10, 10, 10, 10, 10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원하는 얘를 실제로 대입을 해보면 사실 2의 3승분의 A3 자, 2의 4승분의 A4 그 다음에 2의 5승분의 A5 그 다음에 2의 6승분의 A6 그 다음에 2의 7승분의 A7 뭐 이런 것들을 더 하고 싶었던 건데 짝수 번호를 가지고 있는 놈들의 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8분의 1 32분의 1 128분의 1 공비가 얼마? 4분의 1인 등비급수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되겠니? 어렵냐? 야, 얘가 1이니까 더 하려고 하는 놈들이 8분의 1 더하기 32분의 1 그 다음에 128분의 1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1로 시작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4분의 1을 곱하고 있군요. 요 등비급수 공식을 이용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할만해. 사람이 다 한 문제들이야. 맞은 사람도 많고 했었던 문제들이야. 자, 이제 하나, 둘, 셋 5개 남았어. 5개. 급수 부분은 좀 문제 풀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긴 한데 한번 풀어와봐. 알겠지? 만약에 수업 시간에 다 못하면은 집에 가서 좀 한번 고민해보고 차근차근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넘어가서 23번에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23번에 8번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순환소수도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그런 뭐 맥락의 얘기인데, 야, 니네 99분의 11을 순환소수로 나타내면 0.12121211인 거 알지?
그럼 그거의 소수점 n번째 자리수를 an이라 했으니까 그럼 an이 바로 1, 2, 1, 2, 1, 2네. 자, 0.12121212를 소수점 n제 자리수를 an이라 했으니까 1, 2, 1, 2, 1, 2, 1, 2 이거네. 그지? 근데 구하고자 하는 것도 볼까요? 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바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뭘 구하려고 했냐면 2의 n승분에 an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2의 1승분에 첫 번째 항 1에 그 다음 2의 제곱에 두 번째 항 2에 자 2의 3승분에 세 번째 항 1에 2의 4승분에 네 번째 항 2에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또 더해 나가게 된다는 뜻이죠. 그럼 분자가 같은 건 같은 것끼리 얘네들은 얘네끼리 또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따로따로 급수를 조사해 보면 자 핑크색은 2분의 1로 시작하는데 가면 갈수록 4분의 1을 곱하고 있고 그럼 파란색은 뭘로 시작해? 얘도 가만 보니까 2분의 1로 시작을 하고 가면 갈수록 밑에 2를 두 번씩 곱하고 있으니까 4분의 1을 곱하고 있구나. 사실 같은 거였구나. 하여튼 뭐 이렇게 각각 계산해 주면 된다. 자 이런 게 바로 또 무한 급수의 어떤 그 활용 중에 하나다. 되겠나? 자 오늘 어떻게 보면은 양적으로 보면은 뭐 많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고3을 원래는 대상으로 하는 교재야. 예비 고3을 대상으로 미적분원을 한번 정리해보자 뭐 이런 컨셉으로 사실은 만들어진 교재였는데 원래 애초에 교재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수능이나 이런 것들을 앞뒀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사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유형이 있겠지. 근데 그 중에 결과적인 목적이라는 거지 이게 이런 것들이 이런 게 목적이라. 그래서 니네 왜 적분할 때 기억나나 모르겠지만 뭐 구분구조법 이런 거 있잖아. 여기는 없어.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수능에는 안 나오니까. 실제적으로 좀 나오는 거 위주. 물론 내신엔 나오는데 학교 시험엔 나오는데. 자 이제 몇 번 문제를 볼 거냐면 좀 기본적인 문제 하나 풀고 가야지. 24번에 3번 봐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뭐냐면 x 더하기 1에 나가 뭐가 곱해져 있냐면 1 플러스 1 빼기 자 1 빼기 4분의 x의 n-1승이라는 이 급수가 이거에 합이 존재한다라는 게 이제 급수가 수렴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니? 애초에 네가 그냥 0으로 시작해버려도 돼. 그냥. 그럼 뒤에 아무리 뭘 곱해도 00000 더하면 0으로 수렴하니까. 그럼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뭐 네가 지금 계속 곱하고 있는 이 친구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럼 뭐 얘를 만족하는 x값을 못 구하나? 1차 부등식인데. 되겠지? 그래서 뭐 자질구레한 뭐 4 곱하고 넘기고 빼고 이런 거는 선생님이 따로 계산하겠지만 자 그래서 합이 존재하도록 하네. 즉 급수가 실험하기 위한 조건을 이렇게 확인해 봤습니다. 되겠어? 자 이제 사실은 24번에 4번 문제를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워. 이제 한 3문제 남았어. 풀어볼 시간이 있긴 있을 거야. 양이 많지가 않으니까. 왜 또 끝났다고 자랑해? 우리는 끝났지롱 그런 거 아니지? 자 24번에 4번은 현역 친구들에게 풀어도 애들이 되게 많이 어려워하고 근데 이게 야 얘네 수능이 94년도에 시작을 했어. 수능 첫 해에 나왔던 문제야. 근데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센수학이나 이런 문제집에 거의 필수형으로 다 박혀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얘기했을 것 같지만 이 수능 문제는 사실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유형을 만드는 일이고 사실 그게 일이지. 사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애들이 학습이 된 애들도 그거를 분리하기 위해 기존에 있지 않은 새로운 유형들을 막 만들어내는데 이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문제집은 그걸 따라서 문제를 막 만들어. 그럼 올해 또 수능에 문제 나올 거 아니냐, 그지? 그럼 그걸 따라서 또 문제를 계속 만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돼. 그러니까 이제 이거 벌써 94년도면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 때야. 내가 중학교 1학년 때야. 이게 참 오래된 건데, 그지? 징글징글한 문제인데, 그지? 자, 근데 얼마나 중요하면 아직까지도 이 문제를 우리가 알고 있겠냐고. 자, 가볼게. 주어진 조건은 등비급수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r의 n승이 수렴한다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은 공비 범위를 보겠다는 뜻이야. 아,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 있다는 뜻이구나. 자, 그렇다면 기억 먼저 볼까? 1번 보기.
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아래 n승 더하기 아래 2n승이라고 하는, 그럼 이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은데 공비가 중요한 거야. 얘 공비 r이지. 얘는 공비가 r 제곱인 거 보여? n 대신에 1 넣고 2 넣고 3 넣을 때마다 공비가 r 제곱이 되잖아. 그럼 얘가 수렴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럼 이 친구의 공비가 r 제곱인데, 그 얘를 가지고 r 제곱 만들면 r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니? 그럼 이것이 어떻게 수렴하는 조건 안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얘는 통과. 괜찮아. 이거는 수렴을 한다고. 얘네들의 공비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에 벗어나지 않으니까 통과가 됐다고. 그럼 2번 다를 게 없겠지? 어차피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공비가 r하고 r제곱 되는 건 동일한 거잖아. 그지? 그럼 3번 볼게. 그럼 3번은 아까 얘기했던 급수의 성질에 의해 숫자 튀어나가고 따로따로 써주면 사실은 2분의 1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r의 n승과 그다음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마이너스 r의 n승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 근데 얘는 수렴하지. 그지? 아니 주어진 거고 이거는. 야 얘는 공비가 뭐야? 마이너스 r이지 지수의. 그럼 여기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r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 어때? 수렴 조건에 벗어나지 않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공비가 있어야 수렴한다는 그 수렴 조건을 벗어나지 않잖아. 그럼 얘도 say. 얘도 수렴한다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아마 4번 아니면 5번일 텐데 잘 들어봐. 4번. 공비가 뭐야? 2분의 r-1이니? 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2의 r-1 전체의 n제곱이라 n제곱이나 n-는 별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럼 이 친구는 공비가 얘냐? 자, 야, 범위 확인할게. r값의 범위에서 1을 빼면 그럼 r-1은 0하고 마이너스 2 사이에 있냐? 이 조건에서 다 1을 뺀 거지. 얘를 만들기 위해. 그 다음 2로 나누면 2분의 r 빼기 1은 0과 마이너스 사이에 있니? 야, 세이비 아웃이야. 세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 범위 안에 싹 들어왔지? 괜찮겠냐? 자, 그럼 답은 5번인데 그럼 왜 5번은 안 되는지 확인해 보면 자, 5번은 바로 갈게. 공비가 2분의 r 빼기 1이니? 5번 같은 경우는 공비가 얘니? 자, 봐. 2분의 r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 사이일 텐데 거기서 1을 빼면 2분의 r 빼기 1은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3. 아, 이 벗어났네 이거. 약간 느낌이 이건데 니네 컬링이라고 알아? 왜 공 한 다음에 이거 막 비벼가지고 왜 그 얼음에 사는 거. 그래가 비벼가지고 쭉 간 다음에 요게 딱 멈추면 되는데 나가면 안 되잖아. 그런 느낌이야. 수렴 조건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공비가 싹 멈춰야 수렴이거든? 근데 이 친구 어때? 공비가 마이너스 밑에도 존재하는 거지. 벗어났다고. 아웃. 얘는 공비가 절대값이 1보다 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실험한다고 볼 수가 없다. 괜찮겠어? 자, 그래서 뭐 응용된 많은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아니, 굳이 풀어야지. 아, 조금 일찍 끝내줄 정도 요량은 있어. 한 10분 정도. 일찍 끝내줄. 다른 숫자 너무 많아? 뭐? 확통? 풀어, 열심히 풀어. 야, 뭐 10분 일찍 끝내준다고 숙제를 뭐 얼마나 더 푼다고. 집에 일찍 가서? 알아. 야, 선생님도 지금 지수 지휘가 우리 아빠 언제 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어.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어 지금. 자, 조용해. 나 지금 배 아파. 화내면은 자, 됐어. 26번에 2번. 내가 갔다 오면 그만큼 오래 걸릴 텐데 더. 빨리 하고 푸는 동안 내가 갔다 오든가 할 테니까. 자, 26번에 2번이랑 27번에 3번 문제를 풀 텐데 26번에 2번 같은 이런 문제를 보잖아? 그럼 니네가 보통 처음에 어떤 반응들을 보이냐면 일단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근데 넘어가지 말고 진짜야. 얘 농담 아니고 구주입이야. 제일 마지막을 봐. 이 문제가 구하려고 하는 것이 뭔지를 마지막에 보는 거야. 그럼 제일 먼저 니네가 눈으로 확인해 봐야 되는 거 농담이 아니야.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ln이라고 하는 놈들의 합을 구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알겠지만 닮은 도형이 겁나 많죠. 그럼 닮은 비가 공비야. 길이를 2분의 1로 축소하면 야 봐봐 선생님 이 사진을 찍어서 찰칵 찍은 다음에 2분의 1로 축소했거든? 그럼 예를 들어 오른쪽 엄지도 2분의 1이 되겠지. 이 입 크기도 2분의 1이 되겠지 길이가. 발가락 세 번째 발가락도 2분의 1이 되겠지. 다 2분의 1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닮은 비가 바로 그 공비로 사용을 하면 되거든? 근데 그림이 지금 이제 여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처음 봐서 그림의 사이즈 같은 걸 보는 거야. 자 반지름의 길이가 4인 부채꼴을 만들었단 말이야. 자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4뿐만 아니라 그 중심각의 크기가 45도인 이런 부채꼴을 만들었단 말이야. 대충 그래도 그림을 너무 잘 그리죠. 그죠? 자 그래서 수선의 발을 뿅 하고 이렇게 내리게 되면 지금 점의 이름을 하는데 야 봐봐. 결과적으로 궁금한 게 ln이라 그랬지? 그럼 이 문제가 원하는 게 뭐야? L1 더하기 L2 더하기 땡땡땡 이거 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거기다 L1을 표시해. 근데 L1이 뭐야? 그 바로 앞에 보면 마지막 줄 처음 시작하는 데 보면 AN과 BN을 연결한 길이가 LN. 그러면 여기는 A1하고 B1을 연결한 이 길이가 L1. 그 다음 A2하고 B2를 연결한 자 얘를 꼭지점으로 하는 이런 부채꼴을 그린 거야. 이런 부채꼴을. 그럼 얘가 L2야. 그럼 솔직히 이거 두 개만 구하면 돼. 초항, 야, 항 두 개만 있어도 초항하고 공비는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여기 길이가 4인데 이 중심각이 여기 지금 4분의 파이라고 돼 있지? 이거 나중에 이제 미투 때 원래 배우는 건데 파이는 원래 180도를 의미하는 거였어. 근데 그건 옛날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었어 사실은. 근데 지금은 이상하게 교육과정이 이상해져서 미투로 간 건데 각도를 얘기할 때 파이는 180도를 얘기한다. 문과 가는 사람 혹시? 어차피 알아. 문과 갈 거야? 문과 갈 사람은 몰라도 되지만 이과 갈 사람들은 어차피 다 맞춰치게 될 거니까 하여간 45도란 얘기야 여기 그냥. 아이고. 45도. 이번에 영파요가 이거 냈다. 실수로. 야 영파요가 아니 그 2학년 이과인데 그래도 아직 미적분수를 안 배웠는데 각도를 3분의 파이라고 해가지고 60도를 써야 되는데 또 이런 또 공개적으로 또 디스를 또 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3분의 파이라고 개념 없이 문제를 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에서. 아니야. 근데 그거를 다 맞게 하진 않고 처리하든가 이상하게 처리를 해서 하든가. 자 가겠습니다. 야 반지름 길이 4면은 완벽한 둘레가 8파이야? 근데 중심각 보면 알겠지만 이거 파이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을 거야. 그잖아. 이게 초항이야. 그럼 두 번째 장 볼게. 야 여기 길이가 4잖아. 그 여기 길이 얼마야? 2루트 2. 여기도 2루트 2지? 그잖아? 야 잘 들어봐. 반지름이 4였는데 반지름이 얘가 됐잖아. 길이가 몇 분의 몇이 됐는지 알겠어? 이거였는데 이렇게 됐단 말이야. 4였는데 어떠한 닮은 비에 의해서 2루트 2가 됐단 말이야. 루트 2분의 1 보이니? 네. 공비가 그럼 루트 2분의 1이라는 얘기거든. 나 파이로 시작하는데 가면 갈수록 루트 2분의 1을 곱하고 있군요. 부모문자 루트 2 곱한 다음에 유리화 하면 답 나온다고. 자 정리해주고 나는 이제 27번에 3번을 공들여서 그림을 그려볼게. 이해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정 20년째도 쉽게 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 그림쯤이야. 누워서 떡 먹기죠. 자, 얘가 6이고 너무 아저씨스러운 얘를 표현 못하면 되나? 누워서 떡 먹기? 좀 더 높아야 될 것 같아. 그래. 자, 27번에 3번입니다. 자, 높이가 6이고 여기 각도가 30도라 했기 때문에 그럼 이 길이는 10이고 이 길이가 얼마냐면 6루트 3인 이런 도형이 있었었는데 내가 라이브로 말로 그냥 읽어줄게. 거기 나와 있는 얘기들을. 자, 얘를 3등분한 2대1의 내분점의 이름을 내가 P1이라 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 중점 잡고 또 얘하고 얘 중점 잡아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중점? 여기 중점 잡아서 얘랑 연결한 후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한 거야. 일단은. 자, 그 다음에 그런 행동들을 반복을 한 거야. 여기 봐. 얘하고 3등분한 오른쪽 점과 얘하고 얘의 높이를 반띵, 얘하고 얘의 높이를 반띵해서
얘랑 얘랑 연결하고 그다음에 얘랑 얘랑 연결하는 과정들을 이제 반복을 했죠. 근데 얘를 이렇게 모두 다 한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한 거야. 되겠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의 넓이들을 구해보고 싶은 거지. 그럼 여기다 이렇게 중점 잡아서 얘랑 얘랑 연결했겠죠. 자, 이런 도형들의 넓이 합을 구해보고 싶은 거야. 적어도 닮은 비의 그치 제곱이 공비라는 거. 왜냐면 옛날에 우리가 길이가 2분의 1이면 넓이는 4분의 1, 길이가 3분의 1 되면 넓이는 9분의 1이 된다 했으니까 닮은 비의 제곱이 바로 공비가 되는 거야. 그럼 사이즈만 조사해서 발이 계산하자. 야, 6루트 3에 3분의 1이기 때문에 이 길이는 2루트 3이고 되게 평행사변형처럼 생겼지? 근데 지금은 사실은 알 수 없는 거거든.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 야, 봐라. 여기가 6루트 3이면 여기가 3루트 3이거든. 이 반이니까, 그지?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여기가 6루트 3이면 여기 3루트 3인데 3루트 3에 3분의 2니까 엄마 여기도 2루트 3이네. 그지? 우연찮게 평행사변형이네. 그럼 여기가 6인데 그럼 높이가 얼마야? 높이가 얼마냐? 3이죠. 그럼 얘랑 얘랑 곱한 초항이 얼마다? 6루트 3이 초항이죠. 자, 이제 가볼게. 이거 길이가 몇 분의 몇이야? 여기서 일로 갈 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몇 분의 몇이니? 2분의 1이지. 여기가 2루트 3, 여기 루트 3이고 길이가 2분의 1이지. 길이가 2분의 1이면 넓이는 4분의 1. 그래서 1 빼기 4분의 1 해주시면 되겠다. 됐나요? 자,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정답 뭐 1번이 나오게 되게 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양쪽으로 보면은 시험 우리 미적분원을 보통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나누잖아. 그럼 중간고사가 다음에 있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라 해서 한 어디까지가 중간고사 범위냐면 50쪽까지가 중간고사 범위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범위 한 반 정도로 한 거야 오늘.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녹화는.